경쟁업체 대표가 둔기로 머리를 수십 차례 내리쳤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가해자에게 살인 미수 혐의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내막을 들여다봅니다. 자, 제보 사건이죠? 네, 사건은 지난 3월 28일 전북 군산의 한 사무실에서 발생했습니다. 중년의 두 남성이 서로 뒤엉켜 있는데 양복을 입은 남성이 30cm짜리 몽키 스패너를 들고 상대 남성을 마구 내리쳤습니다. 주로 머리만 10여 차례 가격했는데요. 피해 남성이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면서 저항도 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휘청이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고 피해 남성의 머리만 계속해서 노렸습니다. 이후 또 다른 남성이 나와서 막았는데 가해 남성은 이 남성마저도 역시 몽키 스패너로 폭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약 15초가량 폭행이 가해졌는데 가해 남성은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가서 자수를 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봤거든요. 피해자. 제가 진짜 완전 그냥 저희가 이제 최대한 저렇게 처리를 했는데요. 자, 백 변호사님. 그 피해자 두피가 다 짓눌려서 지금 봉합도 못할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일단 2개월 골절로 전치 사주 진단을 받았는데 일단은 봉합을 못하고 핀으로 박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조금만 더 깊이 들어왔으면 뇌를 다칠 뻔했다라는 병원의 소견도 있었습니다. 폭행을 아까 좀 전에 말리던 남성 있잖아요. 그 남성은 첫 번째 피해자의 아들입니다. 아들 역시 손하고 손목, 머리까지 피멍이 잔뜩 드는 상황인데 피해자는 일단 응급 상황에서도 빨리 경찰에 가서 진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찰서 찾아서 진술을 했는데 사실 당장 하지 않으면 또 지금 저 아까 들었던 저 몽키 스패너를 들고 또 올 수 있다는 생각, 그 불안감이 들었다는 겁니다. 해야죠. 그런데 이 가해자, 조금 전에 백다희 아나운서 말했던 것처럼 사건 당일 자수했고 그날 조사 후에 전 이해가 좀 안 되지만 귀가 조치했다고 합니다. 귀가. 자, 오 교수님. 도대체 왜 저 짓을 했다는 겁니까? 범행 동기는 원한이었습니다. 저 두 사람과의 관계는 같은 업종, 즉 건설업에서 종사를 하면서 아주 친한 그런 관계는 아니고 그냥 일로만 서로 안면이 있는 그런 관계인데 이날은 이제 가해자가 만날 약속을 하지 않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 와서 보니까 이 피해자는 이미 손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얘기를 급히 마치고 이제 이 사람을 맞이했는데 대화가 끝나고 난 뒤에 가해자를 배웅까지 해주는 그 상황에서 피해자 뒤에서 몽키 스패너로 머리를 저런 식으로 가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가해자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수사를 하면서 또 왜 그랬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피해자가 1년 전부터 자기 연락을 피하고 자기 뒤에서 험담을 했다. 이런 소문을 들었다라고 이제 폭행 이유를 얘기를 했는데 이 피해자 주장에 따르면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업계에서 사실 경쟁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해자가 욕심을 내던 아파트 공사 계약을 이 피해자가 따내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가해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가 내 공사를 갖다 뺏어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피해자 가족 측에서는 이게 분명히 어떤 그때부터 가해자가 앙심을 푼 것이 아닌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 번도 아니고 무려 10번을 몽키 스패너로 머리만. 자, 그래도 다행히 구속됐습니다. 그런데도 피해자 가족들의 이 피눈물 마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몽키 스패너예요. 30cm 길이 정도 돼요. 철제죠? 쇳덩이죠? 한 9차례에서 10차례 정도. 저희는 아버지는 무방비 상태로 그냥 손으로 맞고 막 왔다 갔다 하셨어요. 제가 왜 사람 죽이려고 왜 때리냐 하니까 죽이러 왔다. 내가 너희 아버지 죽이러 왔다. 동영상을 보더라도 이거는 살인죄가 명백히 드러나 있는 건데 공소장에도 너무 간략하게 누가 봐도 살인죄가 아닌 것처럼 적어놨잖아요. 공소장에. 이게 살인미수가 아니면 뭘까요? 글쎄요. 일단 구속된 상태에서 이미 공소장이라는 건 재판에 넘겼다는 얘기잖아요. 검찰은 특수상해만 적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피해자 가족들은 이게 살인미수로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몇 가지 근거가 있어요. 첫째, 피해자분들에 따르면 이 가해자가 주차장에서 1시간 20분을 기다렸다랍니다.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뭔가 갑자기 주변에 있는 거를 이용한 게 아니라 작정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영상으로도 보셨던 것처럼 머리 부분만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데 이 공격하는 부위도 그렇고 강도도 그렇고 이거 정말로 이거 사람 정말 해칠 생각을 했던 거 아니냐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 중간에 말렸던 남성이 피해자 아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들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니네 아버지 죽이려고 했는데 너 때문에 못 죽이고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이거는 살인미수가 아니냐라는 게 피해자분들이 탄원서를 내면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자, 진짜 안 그래도 진짜 우라통이 터져서 못 살겠는데 그 구속됐다는 가해자한테서 편지 한 통이 왔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미친 X 땡땡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첫 문장이 미친입니다 이렇게 보냈거든요. 미친 이름이 강이에요. 첫 문장을 문구를 보낸 게 미친입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본인이 미친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성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쓰면 안 되잖아요. 너무 화가 많이 나서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어요. 교수님 정신 못 차린 것 같은데요? 글쎄요, 이제 수감 중인 가해자로부터 편지가 오게 되면 이게 뭐 좀 반성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열어봤는데 바로 조금 전에 얘기 나온 편지 첫 문장이 미친 X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줄 읽고 분노가 나서 그 자리에서 박박 찢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이게 그 내용들을 보면은 그 이후에도 편지가 2통이 더 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예. 나 다 인정하고 벌 받겠다. 그런데 피해자를 향해서 저를 용서해 주신다기보다는 다 죽어가는 놈 살려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무슨 반성이 아니고 비아냥으로 들었다는 당연하죠. 거죠.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보시면 더 열을 받으실 것 같아서 족족 반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이미 앞서 보셨다시피 몸은 이제 많이 상처가 있고 그런데 마음도 정말 큰 데미지를 입으셨을 것 같아요. 네, 피해자는 3주 동안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을 했지만 아직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의 지인들로부터 연락이 오는데 은근히 합의를 종용하는 연락들이었다고 합니다. 또 가해자 가족들은 입원해 있던 3주 동안은 어떤 연락도 없이 찾아오지도 않다가 가해자가 구속된 이후에 갑자기 사죄를 하겠다면서 회사를 찾아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양 변호사님 조금 좀 말씀을 해주세요. 이게 살인 미수냐 아니냐로 고민할 사안입니까, 솔직히? 그러게요. 저도 일반적으로 다른 사안들 최근에 썼던 사안들을 봐도 저 정도의 어떻게 보면 위험한 물건을 썼을 때 살인미수죄를 적용하는 게 일반적으로 보이거든요. 왜 그렇게 판단하는데 제가 이제 공소장을 직접 못 봤으니까 다만 피해자 가족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이게 특수상해라고 해서 처벌까지도 굉장히 가볍게 내려지진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피해자 또 가족들은요. 짧게 복역하고 나서 또 보복하려고 또 나올까 봐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일단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